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요약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저 나름대로 약간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트럼프가 뭐 1시간 그 정상회담 시간에 35분을 기자회견으로 다 쓰고, 나머지 이제 한 21분을 문재인 하고 이렇게 그 단독 회담으로 시간을 할애했는데, 21분이란 시간은 통역을 하는 시간 빼고 두 사람이 나누면은 문재인 씨가에게 할애된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국제적인 결례까지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돼 있고, 트럼프는 이미 이제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났다. 그리고 미북 회담에 대해서도 이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서 북한이 들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미 트럼프는 이제 미북 회담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무게중심을 뒷발로 옮긴 상태로 이제 앞발로 이렇게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또 연기하거나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현재 여기까지 이제 진행됐다는 것이 23일에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래, 저도 어저께 미북 회담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좀 부실하게 올렸는데, 그 올렸던 이유, 부실해진 이유가 촬영했던, 제가 동영상 찍었던 많은 부분을 일단 삭제하고 나머지만 신중하게 올리다 보니까 뭐 결론도 없고 서론도 없는 좀 엉성한 동영상이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 좀 더 확실히 한 후에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많은 부분을 삭제를 하고 한 30%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저는 이제 조선일보를 보는데, 이 저갑제 TV나 정규제 펜앤마이크, 요즘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많이 뉴스를, 정보를 입수하죠. 또 이런 그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그래도 조금 사실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문 대통령이 한국어로 답하자, 통역을 듣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전에 들어봤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또한 결례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배포한 회담 대화록엔 통역이 필요 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번역됐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기 때문이니까 뭐 통역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는 건데,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은 왜냐하면 예전에 들어봤던 것이 분명하니까 뭐 또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조선일보에도 돼 있고, 어제 또 펜앤마이크에서도 같은 취지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청와대가 그 회담 대화록 밝힌 게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문재인을 옆에다 앉혀놓고 당신 뭐 얘기를 하니까 당신 얘기 또 들을 필요 없다, 옛날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니까 뭐 통역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완전히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넘어갈 정도로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 마지막 수를 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을 뺄 때 다 문재인이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포석을 두기 위해서 문재인을 불러서 5분간 이야기시키고, 그렇게 한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거 여태까지의 어제 23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지금 6월 12일에 미국 이제 회담 일정이 이제 잡혀 있고, 이제 그 실무자 회담을 그 전에 먼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북한이 무단으로 결석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또 실무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론부터 이제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트럼프가 실기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기, 기회를 놓친 거. 그러니까 한참 분위기가 이렇게 이 대결 모드로 갈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평창 올림픽부터 뭐 해가지고 정의용이니 뭐 해가지고 이제 명나라 때 그 심의경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와전시키고 뭐 하고 하면서 뭐 평화니 어쩌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름대로는 자신의 어떤 그 비즈니스 스타일로 그러면 김정은이 한번 만나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또 이제 나중에는 이거 얘기가 다른 거 아니냐, 문재인 씨 당신이 얘기하는 거하고 김정은이 제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느냐, 한반도 비핵화가 이게 뭐냐, 이게 왜 두 말이 다르냐, 이러면서 이제 문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해서 문재인 정권도 이제는 사실 할 말이 없게 됐죠. 그리고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이럴 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된 것이다, 내가 뭐 국민을 속였다라든지,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뭐 책임을 문재인에게 씌우든 누구에게 씌우든 간에 어쨌든 결과는 트럼프한테 좀 안 좋게 됐습니다. 트럼프한테 북미 회담을, 미국 회담을 이렇게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가 좀 깨진 분위기가 있고, 지금 이제 중국은 다 뭐 북한에다가 또 이렇게 시진핑이 두 번째 만난 이후로 다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이게 또 이제 장기전화 되는 것이고, 쇠는 이제 뜨거울 때 두들기라고 했는데, 이제 뜨거울 때 이게 다 식었거든요, 지금. 식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더라도 트럼프가 실기했다. 좀 전략을 잘못 바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를 실수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잘 먹혀들지 않은 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실기를 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의용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할 때에도 그렇게 덥석 받는 것보다는 자가 그럼 공을 돌려보내고 더 확실한 걸 가져와라 하면서 몇 번 더 공을 문재인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트럼프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예리하게 그것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굉장히 무르익었던 어떤 그 대결 구도의 그 압박 수위가 상당히 지금 이제 장기전화 되면 김정은한테 약간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그 체제 보장, 그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네가 북한의 왕 노릇은 계속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진행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미국이 김정은이의 그 안전을 보장해 줄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단계로 가는 순간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뭐 밀란이 일어나든지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실각하게 되는 스토리가 기다린다는 걸 김정은이도 알기 때문에 지금 뭐 초강경 자세로 돌변해갖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은 그럼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수성하는 자세로 계속 끌고 가겠다. 이게 현재까지 보이는 김정은이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관되게 예상했던 제 논조는 뭐였냐 하면은 위장쇼든 뭐든 좌우간 미북 회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좌우간 비핵화 핵무기를 없애겠다. 이게 무슨 단계적이든 뭐든 좌우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어쨌든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찰 문제 갖고 싸움이 생기고 또 그때 가서 말을 뒤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일단 지금 미북 회담이 성립이 돼가지고 어떠한 형태의 선언문이 나오기만 하면 그거는 김정은에게 결국 제2의 가다피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애초부터 그런 입장을 제가 고수했고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북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일 그런 거가 아니고 좌우간 둘이서 악수하고 펜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물러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할 거고 김정은이가 거짓말로 거기다 사인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이게 이루어진다면 트럼프가 물러 터진 그런 걸로 얘기했다가는 자기 입지가 미국에서 무너지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고 아주 엄격한 얘기를 던져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그것을 지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그냥 건성건성 사인해서 아까짓 거 한 1, 2년 시간 끌다가 또 위배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성공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는 건 속는 거지만 한 발 속아주면서 시작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김정은이가 위배하거나 이럴 때 이쪽에서 또 들이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왜 위배하느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까지 만나서 한 어떤 그 하부 분위기 때문에 과거 북한이 어겼던 그런 것과는 얘기가 좀 약간 성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선언문을 위배한 그런 집단으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키를 갖고 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몇 개 핵을 좀 숨겼다든지 컴플리트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말로는 서로 이제 완전한 비핵화다고 이제 합의문 하고 하면서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시키는 거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의 명분을 주게 되면 어쨌든 유리한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미북 회담이 성사가 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못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성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자세를 보이는 것은 미북 회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얻어낼 수 있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지금 미국 하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22,000 밑으로 감축하려면은 감축 못하도록 지금 법안을 좀 통과시켰잖아요. 하원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22,000 밑으로는 감축이 안 되면 그럼 주한미군 철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7,000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까지만 더 철군한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김정은이도 이제 여기서 주한미군 철수란, 그거를 얻어내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개인이 대의명분만 주고 핵 폐기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면 왜 안 지켰냐라고 또, 공격을 당할 빌미만 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런 회담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아마 이 회담을 깬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무슨 또 이상한 선언 발표하면서 문재인에게 확 뒤집어 씌우면서 이렇게 회담을 보이콧하는 아니면 또 무기한 연기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남은 문제는 이 판이 이렇게까지 꼬여가지고서는 이제 나가리 되는 판국인데 이 나가리 되는 판국의 책임을 문재인이 이제 다 덮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잘못 나는 알고 있었지만 국민을 속였다 양심 고백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대통령 출마 자체를 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은 안 보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좀 걱정되는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은 문재인이 온팡 독박을 써야 되는데도 또 국민들이 지지한다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경수가 경남지사도 되고 무슨 특검도 와해시키고 공소시효도 다 지금 국무회의에서 하루 29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그래도 또 국민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무슨 다 된 평화를 트럼프가 깼니 이러면서 또 반미 감정 또 일으키고 무슨 반일 반미하는 문화재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남한도 북한과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되는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이거를 제일 이제 좀 걱정하는 거죠. 여태까지 온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좀 실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더 극적으로 풀 수 있었는데 그 뜨거울 때 두들기지를 못하고 가장 압력이 높을 때 그 빵 하고 따개를 떠야 되는데 그 압력을 못 높였어요. 그래서 실기를 한 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긴장한다는 게 어렵고 이렇게 되면서 그 책임을 문재인이 딱 지고 국민들이 제정신 갖고 있으면은 문재인에게 책임을 묻고 탄핵을 시키고 끌어내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계속 무슨 문재인이 지지한다 이러면서 이 모든 그 부담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되는 요런 시나리오로 이게 잘못하면 가지 않느냐 그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 대신 하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어저께 그 기독교회관에서 그 집회가 끝나고 다른 저희 태극사랑 애청자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제가 이제 그 조회수가 지금 제가 많이 없다. 사람들이 많이 태극사랑을 이제 떠나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분은 이제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계시는 그런 구독자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그냥 소신 있게 구독자가 몇 명이든 뭐 하든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구글이라는 이 인터넷 매체는 뭐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면 그 뭐 1년 전, 2년 전 게시 일자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게 그 공신력 있는 증거 자료가 돼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이전에는 사실 유튜브 조회를 뭐 우파 사람들이 한다는 건 없었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방송 지금 요즘 뭐 조회수가 엄청 줄어서 뭐 100명, 200명 이러고 있는데, 예, 그만큼 조회도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2016년 이전에는 뭐 10조회, 뭐 15조회. 제가 그 문창극 씨가 그때 이제 그 엄청 공격받고 사퇴됐을 때도 제가 유튜브에 올린 게 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뭐 지금처럼 매일매일 올리진 않았지만 이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런 의미를 어떤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또 지금 제 조회를 뭐 100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서로 본 사이이든지 아니면은 제 태극사랑을 검색해서 이렇게 일부러 들어오셔서 보아주시는 상당히 좀 쉽게 얘기하면 단골 또는 정예부대 또는 골수 멤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그런 생각하면 좀 어깨가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라도 저는 소신 있는 이야기를 그냥 뭐 100명 조회수가 100조회 뭐 200조회 이래 가지고서는 이거 뭐 선전비 이거 해봐야 뭐 이거 돈도 안 됩니다. 그런 조회 가지고는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저는 소신 있게 해오던 방송을 올릴 거고, 또 가끔은 제가 이제 그 성악적인 어떠한 동영상도 그전엔 주로 성악적인 동영상을 주로 올렸었어요. 그러다 가끔 정치적인 그런 코멘트를 제가 했었는데, 제 성악적인 동영상도 좀 올리고, 또 이런 제가 이제 애견가기 때문에 개 키우는 거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애견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가끔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요새 뭐 미쳤나? 왜 태극사랑 방송하는데 개 촬영해서 올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제 태극기 방송이 너무 태극 이렇게 들어가면은 좌파들이 안 보니까 뭐 무슨 뭐 좀 중립적인 이름 제목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작전보다는 저는 그냥 태극사랑 이름은 그냥 유지하고 제가 그냥 중립적인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예술활동 이런 것도 올려서 좌파적인 사람들이라도 그거를 봐서 이게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방송을 보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이념화되는 이러한 길을 위해서라도 그런 중립적인 몰 가치적인 예술활동, 취미활동 뭐 이런 것도 제가 동영상을 좀 올릴 테니까 태극사랑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고, 이 사람 왜 갑자기 뭐 태극사랑 방송 시사 방송 하다가 왜 이렇게 뭐 취미생활 올리나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광고 하나를 좀 하겠는데요. 뭐 조회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를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이 계시는 분은 좀 연락을 해주세요. 제 전화번호는 항상 제 동영상 맨 앞에 태극기 나오는 그림에다가 제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를 좀 이 사람 꼭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